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해외를 좀 나갔다 오는 바람에 한 열흘 정도 영상을 못 올렸죠. 네, 들어오자마자 어저께 밤늦게 들어왔는데 아침에 엑셀 작업 좀 하고 그래프를 봤더니 과천 아파트가 이상해요. 치과에 가야 될 것 같아요. 황금박쥐 출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오른쪽에다가 만화영화 그 광고 포스터 영화 국제극장이었네. 네,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자, 제가 어저께 주식 우리 투자클럽 방송하면서 올렸던 것 중에 보면 이게 공개 방송 이거 다 해외 나가서도 계속 투자클럽은 방송을 했어요. 주식시장이니까 특히 우리나라 안 열려도 해외 시장은 열렸기 때문에 왜냐면 이분들은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멤버십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공개 방송 올렸던 게 요거예요. 버블 세븐 직전과 똑같다. 다우 사상 최고치에서 어쩌고저쩌고 했거든요. 미국 주택 시장은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른데 리츠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그 미국 서프라임 사태 나기 직전 있죠. 그때랑 상황이 비슷해요. 그때 우리나라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버블 세븐 터졌죠. 그때 버블 세븐 터질 때 서울 아파트가 전부 다 동시에 빠진 건 아니거든요. 강남, 서초, 송파, 그때 분당도 그랬고, 용인, 수지도 그랬고, 7개 거기가 먼저 빠지고 나서 그 빠질 때 노도강 이쪽이 또 급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 당시에 노도강 급등 역할을 지금은 한강벨트가 하고 있는 거야. 강남 3구 빼고 그 한강벨트, 마영성 이런 데죠.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해서 마지막 열흘 전에 올린 게 10월 2일 날 올린 게 이 영상인데, 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과천을 검색했더니 요 아파트가 나오더라고. 진짜 과천은 이 뭐라 과천시잖아요. 그렇죠. 과천시인데도 서울의 구 규모보다도 작아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되게 쾌적하고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쾌적하죠. 이 무슨 아파트인가 이거? 예, 하여튼 아무나 캡처해서 제가 배경화면으로 썼는데 갔다 와서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서울 한강베트 아파트가 문정부 고점 넘었다. 그런데 서울이 넘은 게 아니라 한강벨트가 넘은 거예요. 즉 서울 전체적으로는 넘은 게 아니란 얘기죠. 서울 11개구가 넘었대요. 그러면 14개구는 못 넘었다는 뜻이네. 그런 걸 다 합치면 서울은 어째? 못 넘었어요. 그리고 여기 한강벨트 분당 과천. 근데 오늘의 주제는 과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시절에 고점을 뛰어넘은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서울은 못 넘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추가 대책 얘기가 나오는데, 자, 주식시장 어저께 제가 방송했던 캡처를 딱 보면요. 자, 서울 아파트가 코스피가 61포인트 넘어 폭등해가지고 연휴 전날 3610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끝났습니다. 삼성전자가 6% 올랐고요. 하이닉스가 8.2% 올라서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9% 빠진 10% 빠진 것도 있고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10% 빠졌다고. 이거 걔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각광했던 하나에어로 이것도 5% 빠졌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요. 웃기는 게 잘 보세요. 코스피가 폭등을 했는데 상승한 종목이 263개고 하락한 게 608개, 거의 2.5배 더 많어.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막 올랐지. 이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반도체만 오른 거. 나머지가 죽쓰고 있는 거예요. 즉 최근 두세 달 동안 보면요. 100명의 투자자가 있으면 10명은 좋아하고 있는데 90명은 울고 있다니까. 전부 손해봤다고 울고 있어요. 사상 최고치인데도. 즉 차별화가 극심화가 된 거예요. 이 현상이 지금 우리 그 전국 아파트, 좀 대구, 부산 같은 건 지금 4년 연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뉴스에 잘 안 나오잖아요. 맨날 신고가 나온 것만 나오지. 자, 단적인 예로 요거는 그러니까 월간 데이터인데 2021년 고점을 찍었을 때부터인데, 이거 부동산원의 동향지수, 이거 지금 8월 달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8월 달까지 KB 동향지수, 요거는 국토부 실거래가, 요거는 제 데이터입니다. 제 데이터는 오늘자까지 업데이트가 돼 있겠죠. 자, 그리고 국토부는 7월 달이 확정이고 8월 달이 잠정치인데 잠정치가 꺾은 거로 나와요. 저도 여기서 지금 토니버켓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정고점 못 넘었죠. 어디도 못 넘었다고. 근데 만약에 11개구가 넘었어. 만약에 한 두세 개구가 더 넘었고 한 13개구가 넘었어.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서울이 못 넘었어. 만약에 여기서 버버버 하다가 살짝 넘거나 못 넘거나 해갖고 이렇게 꺾였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요 오른 게 요게 9년짜리거든요. 9년짜리. 9년 오르고 나서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2년 정도 반등했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러고 빠지면 어떻게 돼요? 쌍봉이 된다니까? 그 위험성을 아무도 경고를 안 해.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상봉동 출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쌍봉인지 상봉인지 거기 터미널 있잖아요. 제 옛날에 근데 강원도 인제 원통 거기 출신인데, 거기 가려면 무조건 상봉역에서만 탈 수밖에 없어. 반나절 해갖고 저 전방 근무했는데 GP에서부터
우리 수색 거기서 하여튼 지나가는 찌차 얻어 타고 나와가지고 민통선까지 나와가지고 거기서 시외버스 타고서 원통 터미널까지 가야지 서울 올 수 있어요. 원통 터미널에서 출발하거든요. 원통에서 못 살았어. 인제 가면. 그래갖고 아침에 7시에 출발하면은 저녁 5시, 6시에 도착을 해요. 일주일 휴가 나오면 이틀은 빼먹는 거야. 어쨌든 뭐 하다 그랬지? 쌍봉. 상봉동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쌍문동도 있구나. 쌍문동. 쌍문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쌍문동에 살았나? 쌍문동. 자, 이거 쌍봉의 위험성을 왜 경고 안 하냐고. 마냥 올라갈 거 말고, 물론 여기 와 있는 거 있고 여기 와 있는 거 있고 섞여 있겠죠. 지금 4개 제 거 빼고요. 그러면 제 거 빼고 공인된 3개 기관의 월간 지수는 아직 아무것도 전고점을 넘지 못했다. 잘못하면 쌍봉으로 빠질 수 있다. 물론 몇 달 더 올라갈 수 있죠. 아니면 여기서 버벅거리거나. 요거처럼 여기서 한 6개월을 버벅거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처럼 부동산원처럼 안 빠지고 6개월 버틸 수도 있고요. KB은행처럼 야금야금 오르면서 6개월 버틸 수도 있어. 근데 실거래가는요 뾰족해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뾰족해요. 이렇게. 실질적인 예로 지금 요거는 국토부 서울 25개구 다 하잖아요. 이거를 권역별로 5개로 나눠서 발표를 하잖아요. 매달. 딱 보면요. 서부권 못 넘었죠. 도심권 넘었죠. 동부권 못 넘었죠. 서남권 못 넘었죠. 동남권 넘었죠. 요걸 다 합쳐서 서울 못 넘었어요. 잘 보세요. 마포 엄청 올랐다며. 그쵸? 근데 서부권에는 마포구만 있나요? 은평구 서대문구 있다고. 은평구 서대문구 못 넘었어요. 그러면 3개구 중에 2개 못 넘었어. 그러면 얘는 못 넘었지. 마포구는 넘었어도 도심권은요. 여기 용중종, 용상, 중구, 그다음 종로구 얘네 3개 다 넘었어. 근데 얘네는 시가총액이 작아요. 동부권은 한참 못 넘었죠. 아니 여러분들 성광 엄청 올랐잖아요. 성동구, 강진구 엄청 올랐고 폭발하고 있잖아. 그런데 동부권에는요 8개구가 있어요. 노도강, 그 다음에 노도강, 성중동, 성북구, 중량구, 동대문구 8개구 중에 6개구가 못 넘었다고. 저 밑에가 있어요. 노도강 같은 경우는 지금 30%씩 빠져갖고 여기 있단 말이에요. 실거래가 지수로는. 그러면 성동구, 강진구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동부권 지수는 전고점을 못 넘게 돼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서남권이 뭐냐면요. 동영, 양강, 금관구. 제가 외웠거든요. 자동으로. 왜냐면 엑셀 하다 보면 순서대로 하다 보면. 잘 보세요. 서남권에 주로 뭐가 있어요? 영등포구 넘었죠. 그 다음에 양천구 넘었죠. 동작구 넘었죠. 나머지 여기 7개구가 있거든요. 나머지 4개구 강서구 못 넘었어요. 금관구 다 못 넘었어요. 자, 그러면 7개 중에 3개는 넘고 4개는 못 넘었어요. 그럼 얘는 못 넘었지. 자, 동남권은요. 강남 3구랑 강동구까지예요. 근데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으로는요. 아직 강동구가 전고점을 못 넘은 거로 나와요. 넘은 그라시움, 아르테 막 1등주들은 다 넘었지. 근데 강동구에 그 아파트만 있냐고. 다른 아파트도 있잖아요. 합치면은 못 넘었다고. 어쨌든 근데 강남 3구가 워낙 세게 올랐기 때문에 전체로 넘었습니다. 어쨌든 이걸 다 따져보니까 뉴스에 나온 것처럼 11개구가 넘었대. 그러면 14개구는 못 넘었잖아요. 지금 마치 이런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한두 달 더 이렇게 더 오를 수 있어요. 올랐는데 이거를 못 넘거나 넘거나 해갖고 여기서 만약에 빠지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쌍봉이 된다니까. 역사적인 쌍봉이 된다고요. 요게 9년 동안 올라온 거예요. 9년 동안. 일본은 이렇게 쌍봉을 치고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다고. 일본이 딱 쌍봉이었어요. 근데 일본은 넘었었어. 이제 우리도 넘으려고 하겠죠. 이게 왜냐면 몇 달 늦은 거니까. 자, 그런데 과거엔 어땠냐? 여러분들 리먼 사태 때 우리 지수가 세계 대표 지수를 보면요. 쌍봉을 쳤거든요. 미니 쌍봉이에요. 지금도 쌍봉을 아직 안 만들어서 아직 가고 있는 중이야. 아직 데이터가 다 업데이트가 안 됐잖아요. 이때도 보면요. 자, KB은행 전고점을 살짝 넘은 다음에 박살나서 4년 동안 빠졌어요. 4년 동안. 그 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는 이제 넘었네. 그쵸? 파란 게 국토부 실거래가거든요. 넘었다가 여기서 출렁출렁 하다가 또 4년을 빠졌어.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원은요. 못 넘었네. 못 넘고 4년을 빠졌어요. 근데 지금 셋 다 못 넘었다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한두 개는 넘을 수도 있어요. 이때처럼. 그런데 쌍봉이라는 거는 왼쪽 봉우리랑 오른쪽 봉우리랑 똑같지 않다고. 왜? 살짝 넘을 수도 있고 못 넘을 수도 있고. 이때도 보세요. 2010년에도 국토부 실거래가랑 KB는 넘었는데 부동산원은 못 넘었다고. 당시에는 부동산원이 아니라 감정원이었죠. 감정원 데이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셋 다 아직 못 넘고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대신 이게 한두 달 늦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쯤 넘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넘고 나서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걸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갖고 제가
서울 아파트의 모든 구가 동시에 빠지거나 동시에 오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먼저 빠지는 게 있고 그러니까 고점을 먼저 친 게 있고 지금도 올라가는 게 있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운 시가총액 상위 대장주들의 동별로 지수 만든 사람은 엘리트밖에 없습니다. 자, 봤습니다. 보세요. 잠실동 동중에 1등이에요. 그다음에 반포동 2등, 대치동이 3등, 4등이 아마 서초동이가 될 거고 빠졌는데 거기는 아직 멀쩡하게 잘 올라가고 있어. 지금 여기는 뭐냐면 위험한 아파트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압구정 5등, 목동 재건축만 모아놓으면 6등, 그 다음에 신천동 13등, 이촌동 14등, 여의도 재건축 21등, 영등포구 말고 여의도 재건축만 모아놓은 거예요. 한 20개 되더라고. 그 다음에 과천이랑 분당이랑, 과천은 아파트가 열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분당은 워낙 크기 때문에 서현동, 정자동 여러 가지 중에 서현동이 좀 위험해 보여가지고 해놨습니다. 잘 보세요.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자, 보세요. 대치동은 이제 여기 강남구부터입니다. 강남구, 그다음에 강남구, 그다음에 송파구, 서초구 순서입니다. 대치동이 7월 14일 날 상투 치고요. 지금 2달 넘게 하락한 다음에 못 가고 있어요. 대치동입니다. 시가총액 3등입니다. 3등 우리나라. 145개 동에, 아니 145개 아니라 460개 동인가? 그중에 아파트 있는 동이 380개야. 그중에 3등이라고 대치동이. 압구정동 5등입니다. 워낙 60억, 70억 하니까 평균 단가가 70억이야 얘네는. 근데 여기도 7월 11일 날 고점 친 다음에 기준도 빠지고 있죠. 1데이터입니다. 시가총액이에요. 그다음에 반포동은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근데 얘는 압구정동 보세요. 기울기가 이런 기울기로 올랐다고. 이런 기울기로. 반포동은 이런 기울기. 압구정동은 여기서 잘랐잖아요. 여기서부터 올라오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야. 얘는 기울기가 약해요. 그러니까는 야금야금 지금도 오르다가 살짝. 그 다음에 여기 담남네트 나중에 보고. 잠실동입니다. 7월 13일 날 고점 친 다음에 계속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엘리트 요즘에 신고가 나온다는 얘기 못 들었죠? 그 다음에 잠실주공 5단지 많이 빠진 거 아시죠? 이렇다고. 자, 신천동은 급락한 다음에 이게 직거래인지 뭔가 때문에 뚝 떨어졌어. 근데 그 전에도 약간 떨어져 있었어. 이게 파크료가 있단 말이에요. 빨리 정상적인 가격이 신고가 돼 저기 빵 뜰 거 아니에요. 아직 못 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용산구 이촌동입니다. 뚝 떨어진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7월 18일 날 고점 친 다음에 옆으로 기다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목동 재건축은 그러니까 그 양천구 목동 그러니까 양천구에는 목동, 신정동, 신월동 이렇게 있는데 목동과 신정동 각각 하면 시가총액이 11등, 12등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목동에서 7개 단지, 신정동에서 7개 단지 해가지고 목동 14개 단지를 하면 재건축이잖아요. 그걸 하면요 7월 14일 날 고점 친 다음에 거의 그 고점을 이제 살짝 넘었어요. 이제 요런 기울기가 아니라고. 이런 기울기가 아니라 지금 요런 기울기라고. 요런 기울기. 박스권에 갇혀있는 듯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의도에서도 영등포가 엄청 많잖아. 그 중에 여의도에 있는 재건축 40년 50년 된 아파트만 모으니까 이것도 한 20개 되더라고. 모으니까 7월 31일 날 고점을 친 다음에 못 넘어요. 잘 보세요. 7월 14일, 7월 11일, 그 다음에 7월 13일, 7월 16일, 그 다음에 7월 18일, 7월 14일, 7월 31일. 자, 요런 7월 14일, 그러니까 7월 중순 전후로 해갖고 고점을 친 다음에 빠지거나 오히려 옆으로 기거나 하잖아요. 이렇게 빠지는 것도 있고 목동은 옆으로 기는 거예요. 목동 재건축은. 물론 다른 아파트들은 더 오른 게 또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전부 토지거래 허가주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주역은요. 6월 6.27 대책 이후로 얼음이 됐잖아. 근데 6월 6.27 대책 이전에 가계약 맺었던 게 그 약정서 맺은 게 토지거래 신청서를 제출하고서 허가증이 나올 때까지 보름 정도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0일 정도 있다가 계약을 공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뭐 30일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7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에 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주요 그 대장주들이 전부 7월 중순 전후로 해서 상투를 친 거야. 그 다음에 못 올라. 근데 그거 아닌 한강벨트만 뒤집다 지금 오르고 있는 거지. 이제 노도강 금강구들이 살짝 고개 드는 정도 수준이고. 자, 그래서 잠삼대청 있잖아요. 잠삼대청을 모아놓으면요.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우리나라 시가총액 동 중에 1등, 3등이 잠실이 1등이고 대치동이 3등이에요. 삼성동도 한 10등 안에 들을 거예요. 청담동은 한 20 몇 등이 될 거야. 근데 아파트 그러니까 잠실 대치동이 고점 치고 빠졌는데 7월 13일이 고점이라고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이런 거 뉴스에 안 나오죠. 맨날 성동구에 고점 신고가 났다느니 마포구에 신고가 났더니 뭐 20평대가 뭐 20억 됐다느니 뭐. 자, 그다음에 문제는 그다음에 여기 분당 서현동도 6.27 대책 딱 고점 찍고요. 오르긴 오르는데 요런 기울기가 아니죠.
기울기가 완전히 꺾였다고. 그러니까 오르긴 올라도 이렇게 드립다 오르는 기울기가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분당은 아직도 세요. 왜? 얘는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전부 올해 전고점을 넘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올해 문재인 정부 고점 넘었다고 한강벨트 나오잖아요. 요거 문재인 한강벨트 문정부 고점 넘었다. 근데 올해 넘었다고. 올해 한강벨트는요 약했어요. 올해 약간 강한 거지. 올해 넘었다고. 그런데 좀 전에 본 요 그대표 요 얘네들 있죠. 얘네들 대치동, 압구정동, 이런 반포동, 얘네는 작년에 넘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1급 지어가지고 드립다 먼저 오르고 뒤늦게 한강벨트가 이제 막 쫓아서 이제 막 돌파를 해가지고 길길이 뛰고 있고, 노도강 금강구는 저 밑에서 이제 고개 들까 말까 하고 있다고. 이해 가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과천입니다. 과천. 과천이 나오죠. 여기 뭐 하는 거는 약간 수상한 지역만 제가 따로 뭐 하는 거예요. 과천인데 얘가 6월 27일 날 딱 고점을 쳤어요. 기가 막히죠. 6월 27일. 그 다음에 빠졌어.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급등했다가 다시 또 급락을 해. 물론 여기에는 그 직거래도 있어요. 시가총액 그 15개 종목 아파트 중에 1, 2, 3등이 빠지더라고. 1, 2, 3등이 골고루. 자,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보세요. 이게 2022년 1월 15일이 고점인데 과천이, 한강벨트는요 올해 넘었거든요. 올해. 이게 627 대책인데, 이게 627 대책 전후로 해서 넘었다고. 아니 그 전에 넘었다고. 4월달 5월달에. 그런데 과천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여름에 넘었어. 작년 여름에. 그 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는요 작년 초에 넘었어. 그러니까 1등주들이 먼저 작년에 전고점 돌파를 해서 막 뜬 다음에 627 대책으로 딱 꺾였어. 빠진 데 있고 옆으로 기는 데 있고. 근데 요거 잘 보세요. 요거를 잘 보시면 확대를 하면 이랍니다. 이래요. 이걸 또 좀 더 확대할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요. 잘 보세요. 얘가 그러니까 어깨, 머리, 어깨 패턴이라고. 그래서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황금박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 어릴 때 TV에서 봤어요. 영화관에서 본 거는, 영화관에서 이걸 봤을 정도면, 이게 저도 좀 전에 검색해서 캡처해온 건데, 황금박쥐라는 영화가 국제극장에서 했는데 이게 1968년이야. 이게 무슨 명절 때 했는데, 미호도 다시 한번, 설려, 황금철이 이렇게 네 가지가 보니까 뭐 대한극장, 아카데미, 국도극장, 국제극장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신성일 나오네. 신성일. 이대근 나오네. 이대근. 황금박쥐입니다. 황금박쥐. 여기만 좀 확대해 보면 요렇게. 여기 보시면요 100원임. 100원. 이걸 좀 더 확대해 볼까? 100원이에요. 100원. 입장료 100원입니다. 야, 영화관이 100원이야. 68년에 이때 68년에 아파트 사놨으면은, 근데 그때 아파트가 몇 개 없어갖고. 그리고 보세요. 테레비 100개를 놓고 보는 기분이래요. 얼마나 크면. 그러면서 총천연색 장편 만화 17일부터 뭔데 약간 놀랄 거다. 야, 어떻게 광고 카피가 약간 놀랄 거다. 약간 점점점 놀랄 거다. 근데 이걸 보세요. 여기 보시면 황금박쥐 패턴은 뭐냐면, 원래는 기술적 분석에서 헤드앤숄더가 있어요. 쓰리봉인데, 쌍봉 말고 쓰리봉인데, 어깨, 머리, 어깨처럼 사람의 양쪽 어깨보다 머리가 높잖아요. 근데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 제가 이걸 개발해가지고 옛날에 직원들 교육할 때, 제가 기술적 분석 교육할 때 지방 지점이나 이런 데 나가면 제가 강사로 좀 했었거든. 그때 제가 황금박쥐 패턴을 변형된 거, 그러니까 보통 3천이라고 해요. 3천. 천장이 3개인 거, 그거는 나란히에요. 고점이 거의 비슷한 거. 그 대신 가운데 머리가 높은 거를 우리가 헤드앤숄더 모양 그래요. 샴푸에도 있죠. 헤드앤숄더. 근데 머리가 낮은 게 있어요. 특이한 거. 100개 중에 한 건 있어요. 이거 황금박쥐. 망토의 양쪽 어깨가 높고 머리가 낮은 거예요. 그게 이걸 확대를 보면 이겁니다. 요거 망토가 있고 머리가 낮은 거를 우리가 황금박쥐 패턴,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건 옛날에. 이건데 지금 누가 가끔은 쓰더라고. 제가 한 20년 전에 이거 쓴 거예요. 직원들 교육할 때. 자, 이 패턴이 지금 황금박쥐 이거라니까. 이거 어깨, 머리, 어깨, 이게 똑같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전고점을 돌파해갖고, 야, 신고가 나왔다고 뉴스에 엄청 나왔다고 이때. 그 다음에 두두둑 빠진 거예요. 세 개 단지가, 시가총액 큰 3개 단지가 직거래도 함께 껴있어요. 정상거래도 있고 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지금 연휴 동안에. 물론 다시 정상거래되면 이거 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걸 보시면 요런 기울기는 아니잖아. 지금 한강벨트가 요 사이에요. 이렇게 한강벨트 여기서 이렇게 올랐거든요. 왜? 올 초 4월달 3, 4월달에 전고점 돌파했단 말이야. 이렇게 오르고 있어. 얘가 옆으로 기는데, 아니면은
대치동이 이렇게 빠지는데, 압구정이 빠지는데, 잠실이 빠지는데, 신천동이 빠지는데, 이촌동이 빠지는데, 이때 한강벨트, 그다음에 과천도 빠지는데, 분당도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걸음이죠. 제자리. 본전에서 본전. 그 사이에 한강벨트가 오르잖아. 그러니까 뉴스에는 계속 한강벨트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렸던 거 같잖아요. 미국 지금 미국 리츠들이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주가도 어저께 폭락한 거 아시죠? 이게 버블세븐이랑 똑같다니까. 버블세븐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은 서프라임 사태 터지기 전이고 우리는 버블세븐 터지기 전이야. 근데 그때 노도강, 은평구, 금강구 이들이 폭등을 했어. 그 역할을 저는 지금 한강벨트가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강남 3구는, 용산구는 슬슬슬슬 꺾이고 있어. 3개월 동안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렇게 정고점을 넘은 데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넘을 수도 있어. 왜? 언제처럼? 이때처럼 2008년 리먼 사태 때처럼 빠졌다 넘었다 다시 빠지는 거 넘은 적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살짝 넘었다가 빠졌다. 이러고 4년 빠졌다니까. 4년. 2010년에 고점 친 다음에요. 이때 좀 세게 올랐던 거는 2014년 5년까지 빠졌어요. 보통 2013년도까지 빠졌는데 2010년으로 따져도 2013년이 바닥에 쳤다고 쳐도 4년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쌍봉의 위험성을 경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천에 있는 아파트 진짜 쾌적하고 살기 좋은데 황금박쥐가 나타났다. 과천 아파트에 황금박쥐가 출연했다. 저는 요게 나중에 텔레비전에서 만화영화를 했었거든요. 아주 어릴 때 이거 봤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 그거 본 세대들은, 그러니까 이걸 영화관에서 본 세대는 60대일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텔레비에서 봤던 분들은 50대일 거고, 저는 30대라서 아이패드로 봤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황금박쥐 봤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본 거, 혹시 황금박쥐 본 분들, 그 다음에 요괴인간 본 분들, 그 다음에 철인 28호인가 24호인가 그거 본 분들 댓글 좀 써주세요. 그럼 그분의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아이패드로 황금박쥐 봤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